자, 봐. 127. 자, 3번은 이거 뭐 이런 거 질문해? 누구야? 30. 답이잖아. 번에 몇 번? 답이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왔다고? 다르게 나와. 자, 일단 2에 사인이 얼마야? 3분의 5 파이. 그 다음에 뭐 루트 3? 아, 됐다. 요거만 계산하자. 나머지는 니네가 할 수 있잖아. 탄젠트 3분의 7 파이. 맞아? 네. 그리고 사인 얼마? 그래 2분의 3 파이. 이거야. 그러면 잘 봐야 되나? 일단은 답이 잘 안 보여.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도를 바꾸라 그랬어. 근데 여기는 지금 3분의 5 파이라는 거는 생각해봐. 이게 지금 90 곱하기 얼마나 바꾸라 그랬었지? 근데 이게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나 바꾸기에는 만만하진 않잖아. 그럼 3분의 파이가 몇 도야? 60이니까 여기는 지금 적절하게 섞어. 얘가 얘기한 게 얼마지? 300도야. 맞니 얘들아? 근데 이게 항상 명심할 게 뭐냐면 수학이라는 게 그래. 내가 수학 문제 잘 풀고 싶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일단 그 내용에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머리를 굴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보통 사람들 다 어떻게 풀지 얘들아? 자,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90 곱하기 3. 그러니까 이렇게 풀기 맞지? 내가 알려준 것도 이거고. 사인에 90 곱하기 3. 맞아? 더하기 30도야. 맞니 얘들아? 그럼 이게 홀수니까 사인은 뭘로 바뀌어? 그럼 얘는 코사인 얼마야? 30 이렇게 되는 거야. 언더스탠? 그런데 이 사분면의 위치가 300도면 어디야? 여기 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사인이 4사분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결과는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사인 코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아 2분의 1로 써? 쏘리 이거지? 맞아? 근데 이걸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 왜냐? 잘 봐. 이제 도에 좀 익숙해지면 이게 300도야. 맞아? 그럼 300도는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60도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이렇게 돌아서 30도 왔으니까 이쪽으로지? 그럼 얘가 얘기한 건 사인 마이너스 60도랑 똑같지? 그럼 얘는 사인은 마이너스 밖으로 뭐 할 수 있어? 뺄 수 있으니까 사인 60도랑 똑같지? 그럼 이래도 답은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고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이런 게 보여야 뭐가 가능한 거지? 암산이 가능해지는 거야. 너네 생각해봐.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내가 정말 머리가 너무 좋아서 연산력이 너무 좋아. 그러면 남들이 똑같이 계산하면 5줄의 암산을 할 수도 있다고 쳐? 하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아. 보통은 5줄 들어가는 거를 내가 생각을 잘 굴려서 몇 줄로? 뭐 2줄로 바꿀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암산이 가능한 거야. 내 말 알겠어?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얘를 도로 바꿔서 사분면 체크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암산하기 쉽지 않지. 하지만 300도를 보는 순간 마이너스 60도라는 걸 알았으면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고 사인 6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분의 파이라는 게 3분의 7 파이라는 게 누가 봐도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지? 그럼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야? 파이니까 내가 파이씩 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결국 탄젠트 누구랑 똑같아? 파이씩 2번 버리면 3분의 파이 나오는 거지? 그럼 탄젠트 3분의 파이 얼마야? 자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사인 2분의 3 파이야. 그럼 이거 난 어떻게 계산하냐면 난 그래프를 봤어. 사인 2분의 3 파이면 270도야. 그럼 사인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럼 270도 위치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얼마야? 이렇게 바로 빠지는 거지 그냥. 언더스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는 이게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연습을 확실하게 해놓고 이게 완전히 익숙해 내가. 뭐 이런 건 내가 딱 2번 다시 실수 안 할 수 있어. 뭐 그런 상황이면 이제 각도를 바꿔보고 돌려보는 거야. 내 말 알겠어?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섞을 수 있을 때 그 단원의 문제들이 편하게 풀리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간다면 얘는 사인이 얼마야? 2분의 파이 곱하기 3 플러스 0인 거지 사실은. 언더스탠? 그럼 여기는 얘는 뭐야? 홀수니까. 아니야? 네. 사인은 뭘로 바뀌어? 사인. 그럼 얘는 코사인 0이 되는 거야. 맞아? 네. 그러면서 얘는 지금 3분면이 없잖아. 이게 좀 헷갈린데. 3분면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사인은 여기가 아니면은 이쪽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 번호 얼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원래 얘는 3분면이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어 이런 문제들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이태가 얘기한 것처럼 사인 그래프는 원래 주게 2파이야. 근데 이게 2분의 파이씩이니까 3칸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넘어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잘 마무리 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자, 발전 31번으로 넘어가면 자, 발전 31번은 어때? 자, 이거는 뭐야? 코사인의 4분의 1이야. 이거 이런 문제는 조심해야 되더라. 왜냐면 코사인의 4분의 1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분명히 문제가 장치를 해놨을 건데 이거는 보통 니네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라는 거는 일단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건 뭐야? 세타는
1사면일 수도 있고 4사면일 수도 있어. 그럼 보통 문제는 근데 만약에 그 안에서 사인, 코스, 탄젠트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 그럼 보통 뭘 물어보지? 제곱을 시켜버려. 그럼 제곱을 하면 부호에 상관없이 플러스가 되니까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좀 그렇지 않네? 그럼 대신 얘는 뭐가 있냐면 자 3 곱하기 뭐야? 이것도 사인에 요것만 정리할게.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고 맞냐 얘들아? 그 다음 코사인에 뭐야? 파이 빼기 세타.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할 때 무조건 세타를 예각으로 봐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얘가 얘기한 거는 들어봐. 일단은 요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사실 이런 건 바꾸기 편하지. 얼마야? 코사인 세타가 돼. 맞아? 그런데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이게 여기 2분의 파이 여기고 세타는 예각으로 봐야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물론 지금의 이 상황이 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배운 식은 예각으로 놓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다 그랬어 내가. 맞아? 그러니까 니네가 항상 헷갈려 하는 게 여기는 요 각이 예각이 아닐 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이걸 좀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근데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내가 상관없다고 그랬고 무조건 세타로 바뀐다고 했고 그리고 이 세타는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얘는 예각 취급하라 그랬잖아 내가. 그럼 문제될 게 없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얘는 자 이사면이니까 뭐야?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4분의 1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2분의 파이 곱하기 2잖아 파이는. 그럼 얘는 코사인 그대로 가는 거지? 근데 코사인 그대로 가는 건데 얘는 뭐야? 이사면의 애도 왜냐면 파이에서 세타만큼 뺐으니까 맞아? 그럼 코사인의 부호는? 아 그럼 답은 0이네 뭐 계산할 것도 없네 이거. 맞아? 왜냐면 2를 더하는 거잖아. 3. 아 3이 있구나? 그럼 여기 3이 있으니까 답은 2분의 1 나오겠네 그러면. 오케이? 됐어? 왜냐면 여기 지금 3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여기가 3 되는 거고 얘는 그럼 4분의 3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4분의 2, 2분의 1 나오죠? 오케이. 답에 뭐라고 써있어? 5번. 요거 다 민석쌤한테 체크해서 알려드려. 네. 자 그리고 33번으로 가면 요것도 답이 이상한 거야? 아니요. 자 발전 33번 너무 좋잖아. 왜냐면 일단 봐봐 얘는 딴 건 됐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일단 사인 바로 갈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야. 뭐로 바꿀 수 있지? 코사인. 부호는 양수. 플러스야.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옆에 탄젠트 보이지? 네. 그럼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잖아. 그럼 파이를 날려버릴 수 있지. 그럼 누가 남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타니까 얘는 마이너스 뭐야? 탄젠트가 돼. 그럼 이게 지금 언뜻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 요 상태로 놓으면 문제 답이 안 나오죠. 대신에 뭘 봐? 탄젠트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고 코사인분의 사인이 이건가? 그럼 얘랑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사인 세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물어본 거는 사인을 물어봤지?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답 내면 되고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자 37번으로 갈게요. 자 완전 37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몇 번 풀었어? 36번. 이걸 보통 나중에는 공식으로 외워도 되는데 내 말 잘 들어. 지금까지 36, 37번과 같은 문제는 한 번도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 그러면 이건 내신 보는 애들을 위해서 보통 공식으로 외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이 방식만 기억을 해도 빨리 풀 필요가 없으니까 사인에 몇이야? 10 이렇게 돼 있어. 제곱은 잠깐 무시할게. 그럼 여기 제곱 왜 붙었냐면은 부호 때문에 그래. 그 다음 여기는 얘는 사인에 얼마야? 이렇게 돼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자 제일 마지막 직전에는 사인에 뭐 70부터 갈게. 이게 있을 거고 사인에 얼마야? 80이 있을 거고 사인에 90이 있을 거야. 맞냐 얘들아? 네. 근데 이건 어차피 일사면이라서 사실 뭐 90 제곱을 한 이유가 부호 때문 아닌 것 같네. 대신에 이거 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딴 건 됐고 요거는 얼마야? 1. 1이지?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네. 근데 우리 여기서 뭘 봤어야 돼? 지금 윗문제 똑같아. 1도하고 99도를 본 거잖아. 그럼 1도하고 99도를 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둘을 더해서 얼마야? 아 89도. 1도하고 89도를 더하면 얼마야? 90이지.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지금 10이지. 여기에 80이 있어. 그럼 80이랑 10을 더하면 얼마지? 그래 90이야.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 뭐 누굴 바꿔도 상관없어. 그럼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사인에 얼마니? 이걸 90 마이너스 10으로 바꿔줄 수 있지. 그래도 살짝 바꾸면 돼 그냥. 그럼 얘는 90 곱하기 1이니까 사인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은 얘가 얘기한 거는 코사인에 얼마야? 1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일사면이니까 부호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맞아? 네. 그러면 요걸 제곱했잖아. 근데 문제는 이것도 제곱을 했잖아. 그럼 이것도 제곱되겠지.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뭐 안에 있는 각을 더해서 90이면 제곱한 게 합이 1이다 뭐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내신을 볼 게 아니면은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지 지금. 오케이? 근데 대신에 이 바꾸는 방법이 중요한 거야. 그럼 다시 또 뭐가 보여? 여기 20이지? 여기 70이야.
그럼 여기는 얘도 우리가 사인에 70을 뭐로 바꿔? 90 마이너스 20으로 바꿔줄 수 있지. 그럼 이것도 90 곱하기 1이니까 사인은 뭘로 바뀌어? 그럼 얘는 코사인의 누구야? 20도랑 똑같네? 맞냐? 네. 그럼 얘는 여기는 이거 제곱이고 요것도 제곱이지? 그럼 둘 다 얼마야? 자 이런 식으로 봐.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세. 1, 80 맞아? 27씩 또 30, 40 맞아? 그러면 얘는 잠깐만 50, 60? 30, 60 그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 8개니까 총 4세트 나오는 거잖아. 그거 얼마야? 4지. 그런데 사인 90의 제곱이 하나 더 남아있지? 1을 더하면 답은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37번, 36번은 사실 수능에선 그닥 중요한 건 아닌데 요 일부가 시험 문제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 그걸 캐치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요거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발전 1번 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각 함수의 최대 치도 마지막을 배웠어. 맞냐? 근데 내가 가장 조심할 게 뭐라 그랬지? 범위. 사실 기본형은 신경 쓸 거 없다 그랬지. 치환형만 신경 쓰면 돼, 그치? 나름 단계가 있었잖아. 근데 이거는 오늘 배우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일단 기본이 뭐였지? 사인, 코사인 섞여 있으면 하나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지? 이때 쓰는 식이 뭐였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놈을 뭐 1 빼기 사인 제곱의 코사인 제곱, 그치? 그 다음에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그럼 여기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 굳이 치환할 필요 없다 그랬어. 왜냐? 어차피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코사인을 다 쓰는 성실한 사람 별로 없거든. 그럼 얘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쓰잖아. 맞아 틀려? 그럼 니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나 이걸 뭐 라지 x를 바꾸나 뭐 똑같지 않아 사실? 그럼 플러스 얼마야? 4 사인 이거야. 맞아 얘들아? 근데 우리는 1차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빼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걸 바꿔야지. 요거를 1 마이너스 사인 쪽으로 바꿔야 돼. 맞니? 그러면 요 식을 한번 정리한 게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얘는 4 사인의 제곱. 그래? 플러스 4 사인 그 다음 마이 이거잖아. 이거지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특별한 가계 범위가 없어. 그럼 우리는 요 사인이라는 놈을 하나의 문자로 확인을 하고 어디에서 어디 사이? 요거는 변함이 없이 항상 똑같은 거잖아. 범위가 없어도 그렇지? 괜찮아? 그럼 이거 이제 이 그래프 그리면 끝나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지? 그리고 여기는 이 위치가 얼마인지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위치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왜? 얘분의 얘의 절반의 반대보. 그럼 얘분의 얘가 1이니까 절반이면 2분의 1이고 반대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차피 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은 어디 있겠어? 이 왼쪽 어딘가 있을 거고 맞냐? 1은 어디 있겠어? 더 멀리 떨어지겠지?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요만큼 쓸 거니까 여기가 최대가 되고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는 게 최소? 그 다음 여기다가 얼마? 1을 집어넣는 게 최대.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거를 헷갈려 할 필요가 없는 게 1을 집어넣으면 둘은 지워지네. 왜 마이너스 1이야. 맞아?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 집으면 더 밑으로 내려오겠지 뭐. 그렇지? 꼭 최대가 뭐 양수고 최소가 음수 이런 거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얘는 1이야? 맞아 틀려?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최대 최소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자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런 거 원래 질문을 다 이것도 뭐 답지가 잘못 나왔나? 아니요 저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어디? 1. 왜요? 그러네. 여기 잘못했구나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은 7이네 7. 이렇게 아버지면 되겠네, 그렇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여기 발전 3번. 요게 사실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든, 얘들아. 근데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있지? 이 오답률이 좀 나름 높아. 그러니까 니네는 이런 거야. 그럼 이거 오답률이 왜 높았을 것 같아? 특히 이과 애들이 저 문제 많이 틀렸어. 왜 그랬을 것 같아? 자, 문과는 있잖아. 삼각함수가 이게 끝이야, 배우는 게. 문과는 더 이상 삼각함수라는 제목을 다른 걸 배우질 않아. 근데 이과는 이게 미적 파트로 넘어가면 요거 말고 삼각함수를 한 번 더 배우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덧셈 정리라는 내용이 나와. 무슨 정리? 그래서 덧셈 정리라는 걸 배우면은 뭐 안에 각이 두 개 더해져 있는 걸 정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정리했을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이 문제는 공통으로 나온 거야, 얘들아. 그럼 굳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틀린 거 왜? 여기는 이 문제는 잘 봐. fx가 발전 3번. 자, fx가 뭐라고 써 있어? 자, 코사인 쓸게. 제곱에 x 빼기 4분의 이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에 자,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지? 플러스 k. 그럼 상식으로 이 문제가 봐봐. 최대값이 얼마? 3일 때
얘는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냐? 네. 요거하고 K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이 문제는 좀 웃긴 게 뭐냐면 이거야. 잘 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여기 2분의 파이나 이런 게 들어갔어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 근데 이제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가 들어갔으니까 정리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이제 많이 곱하니까 이걸 전개해버린다고. 버슬연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근데 이걸 전개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얘를 전개하면 저건 제곱이 된 거니까 식이 매우 복잡해져. 근데 이 문제는 그걸 의도한 게 아니야. 왜? 더군다나 위치가 어디였다고? 공통에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배운 삼각함수를 풀어야 되잖아. 그럼 이 문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기억을 꼭 해놔야 돼. 알겠지?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의 관계야. 다시 무슨 관계? 그래서 봐. 이거를 이렇게 따라보지 말고 여기 봐봐. 통째로 봐. 괜찮지? 그리고 여기는 얘도 통째로 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거는 삼각함수 최대치로 본다면 어디에 속하는 거야? 이거는 치환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저 안에가 x가 있든 왜 특별한 x의 범위가 없잖아 지금. 그럼 이 안에 x가 있든 2x가 있든 5x가 있든 x 빼기 4분의 파이가 있든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상관없어. 무조건 코사인의 최대는 얼마야? 1이지. 최소는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저거 위치는 이 각의 모양은 상관없어. 그치?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둘의 뭐라고? 관계라고. 그럼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해보는 게 제일 좋냐? 그럼 여기는 요 놈을 여기는 요 놈을 뭐 해봐? 빼거나 더해보는 거야. 언더스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익숙해지면 이거지. 여기서 얘 빼면 2분의 파이가 남거든. 맞아? 여기서 x가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니까 4분의 2파이지? 그럼 2분의 파이가 나와. 그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요 놈과 여기는 요 놈의 각의 차이가 얼마라고? 2분의 파이니까 요걸 내가 알파로 바꿔. 언더스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지. 이러면 정리가 가능하지.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들어봐. 자,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던 얘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잖아. 네. 그럼 암산 한번 해볼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는 누구야? 마이너스 사인 알파야. 왜냐면 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면 맞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훅 쉬워지잖아.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코사인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고.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니까 위치는 2, 3면으로 오면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의 보는 뭐야? 이거야. 근데 어차피 뭘 했으니까? 제곱. 그렇지, 제곱을 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그냥 사인의 뭐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여기는 얘는 코사인의 이렇게 되지 문제가. 그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문제랑 똑같지 않아? 맞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 배운 대로 가면 여기는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코사인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의 알파 k 플러스 1. 그럼 코사인 어차피 치환 안 할게. 어차피 풀마인 사이니까.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맞아? 그럼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위치가 제일 중요해. 얼마야?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얘분의 얘 절반의 반대니까. 괜찮아?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야? 여기 있고. 플러스 1은 여기 있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는 게 뭐야? 최대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얼마야? 4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되려나? K 마이너스 1. 어?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왜? 이게 1 빼기 코사인이잖아. 됐어?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뭐야? K값 나오지? 그럼 K값 나오면 얼마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발전 3번에 마무리 집에서 엄마랑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 정도. 됐어? 그럼 요거 이외에 다른 질문은 없어? 오케이. 자, 또 욕을 먹었다고 또 분위기 다운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 안 그래 나연아? 네. 그래. 뭐 욕을 먹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난 아빠 선생님이 지랄한 거는 그냥 이번엔 허투루 넘기면 안 될 거야. 오케이? 네. 그건 그대로 긴장하고 또 공부들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 안 그래? 좋았어. 그럼 오늘도 그러면은 저녁 시간이 필요하겠지? 아니요. 괜찮은가? 네. 그래. 아 왜냐면 너네가 오늘 일찍 왔잖아. 내 생각에는 저녁을 먹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자,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진짜 공부를 박터지게 할 거면 밥 먹는 시간을 지켜서 먹을 생각 하지 마. 그냥 시간 나면 무조건 배 채우고 오는 거야. 이런 마인드로 가야 돼. 진짜로. 그러지 않으면 얘들아 그 니네가 밥 먹은 게 나중에 너네들한테 엄청난 독이 될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항상 내가 뭐라 그랬어? 계획을 장황하게 세워놓고 있잖아. 내가 하루 10시간씩 공부해야지? 이러면 절대 못 지켜.
그냥 그날 그날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한 달이 지나서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한 거고 그런 느낌으로 가야 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 맞아? 밥 먹는 시간도 마찬가지야. 뭐 지금은 니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수능까지 앞으로 씨발 1년이나 남아있고 근데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어차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지금 밥 먹는 시간 1시간을 내가 1시간을 뭐야 2시간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근데 니네 밥 먹는 시간 30분씩 줄이잖아? 그러면은 그 30분 동안 영어단어를 하루에 만약에 3개씩 외운다고 쳐봐. 그러면은 열흘이면 있잖아 30개를 더 외울 수 있는 거고 한 달이면 90개를 더 외우는 거야. 그게 1년이면 1080개의 단어를 더 외우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30분. 정말 엄청난 거야. 수학 문제 만약에 2문제를 푼다고 치면 그치? 그것도 시간이 쌓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30분 동안 문제 풀면 물론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치? 그냥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 책 정도의 난이도로 생각을 한다면 30분이면 그래도 한 7, 8문제 풀 수 있지 않나? 솔직히? 그러니까 그 정도 너네가 시간을 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명심해. 맨날 밥을 뭐 그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야. 근데 너무 밥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근처에 밥 먹을 데도 없잖아, 솔직히. 어디 가서 먹니? 저요? 설마 뭐 명지대까지 내려가다 이런 족 같은 소리 하면 그때 뒤지는 거야. 무슨 명지대까지 가 밥을 먹어. 파리바게트. 자꾸 그러면 있잖아, 도시락 싸우게 할 거야. 오케이? 밥 먹는 장은 내가 정해줄게. 너네 있잖아, 선생님이지? 그러니까 내가 원래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내가 어줍지 않게 뭘 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선생들도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 근데 너네가 어렸을 때 그런 어줍지 않은 것들을 배우면 있잖아. 나중에 성인이 돼도 어줍지 않은 어른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보기에 어른들이 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른들이 다 멋있게 살진 않지 않냐? 되게 이상한 사람들도 많잖아, 솔직히. 그치? 나중에 시간 지나면 너네들도 그 어른이 돼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런 어른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고등학교 시절이 없었을까? 그런 사람들도 어차피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네와 똑같은 시절을 보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나이가 뭐 40, 50 됐다고 해서 전부 다 수입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건 아니잖아. 맞아 내 말이? 네. 2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 1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데 너는 뭐 지금까지 그냥 뭐 좀 병신들처럼 살았어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여기 왔잖아 그치? 그럼 그런 사소한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내가 뭐 너희들한테 뭐 맨날 밥을 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어. 난 사실 그랬으면 제일 좋겠어. 정말 그 정도 열정을 갖고서 나는 너네들이 나랑 정면으로 직면했으면 좋겠어. 근데 뭐 나는 사회 마인드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뭐 내가 굳이 너희들의 사회 마인드까지 바꿔줄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막 나한테 와가지고 뭐 밥 시간 1시간에 다 나 있다는 개소리 짓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 캐비넷 안에 있는 저 장비들을 아는 사람들은 알 거란 말이야. 저 캐비넷이 그냥 캐비넷이 아니란 말이야. 현수 알고 있냐? 네. 저 캐비넷을 열면 좀 요즘 방출을 좀 해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의 음향 장비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 헤드폰 하나에 막 600만 원씩 하고 막 그런 것들. 근데 만약 내가 한 달에 월급을 만약에 300만 원 받아도 그런 취미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럼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다? 야 무슨 헤드폰 하나에 600만 원을 써?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돈이 많은데 뭐 그거 쓰겠다는데 뭐 어떡하? 뭐 내가 비난받을 짓을 한 건가? 그런 거야? 아니요. 아니지. 그거 왜 비난해 나한테? 솔직히 그렇잖아. 그리고 뭐 내가 뭐 도둑질을 해서 씨발 그거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우리 집사람 몰래 조금씩 삥당 쳐서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뭐 근데 그 조금씩 삥당 치는 게 양이 많긴 하지 사실. 너희들도 그런 어른이 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20대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얘들아. 나이 50에 벤츠를 타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야. 근데 나이 20에 벤츠를 타는 거는 멋지지. 뭐 25, 30에 벤츠를 타는 거는 멋지지. 그리고 그런 나이 때 너희들이 그런 걸 누려야 인생 멋있게 사는 거야. 물론 벤츠를 쓴다고 다 인생을 멋있게 사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건 그 자체가 나는 좀 비난받을 행동은 또 아닌 거지. 어떻게 생각해? 근데 예를 들어 아빠가 사줬어. 사실 그것도 나는 비난받을 짓은 아니라고 봐. 아빠의 잘된 덕이지 뭐. 그치?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거 샀어. 비난받을 짓은 아니지. 우리 학원에 보면 나는 나이가 47이잖아. 송민섭이 나이가 31살이야. 내년부터 송민섭 이사가 되는 건 알고 있나? 네. 내년부터 송민섭 이사야. 우리 상관의 지분 30%를 갖고 있어. 나이 30살. 그치?
근데 본인 스스로가 너무 검소해서 아바타를 타고 다니는 것 뿐이야 내가 봤을 때. 송민섭이가 버는 돈 그리고 이제 지분까지 듣고 들으면 또 이제 이익금도 챙기고 하겠지, 그렇지? 그렇게 돼서 송민섭이 내가 보기에는 그냥 보통 그냥 그 정도 거리에 탈 수 있는 차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 이 클래스 정도 된다고 봐. 근데 송민섭은 그런 차에 욕심이 없어. 그래서 그지 같은 씨발 더러운 아바타를 타고 다니는 거야. 근데 송민섭 형이 맨날 송민섭을 질투하잖아. 그거 알아? 송민섭 형도 참 웃겨. 송민섭이 그렇게 질투해. 송민섭이 버는 돈 질투. 송민섭이 타는 차 하여튼 재밌어. 재밌는 형제야. 그래서 너네들도 나중에 근데 송민섭은 있잖아.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송민섭은 20대를 버렸어. 그 친구들이 막 클럽 가서 놀고 막 이럴 때 송민섭은 내 밑에서 일을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30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송민섭이 40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 물론 뭐 쫄딱 망할 수도 지금 뭐 모르는 건데 저번 얘기대로 간다면 송민섭이는 40살에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충분히 자기 차도 좋은 걸 가질 수 있을 거고 연봉도 상당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노력하면 사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살아봐야 돼. 자, 송민섭을 롤모델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부족한가? 우리 학원에서 근데 송민섭 빼고는 롤모델로 삼을 사람이 별로 없어.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다 별로야. 맞아? 뭐 나 얘기하려는 거야? 나는 좀 약간 언어더지. 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줘. 오케이? 여기서 같이 수업한다고 같은 선생이 아니야 얘들아. 자 봐봐.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 우리 휴가 갔다 온 건 알고 있어? 극비리. 휴가요? 응. 송민섭이랑 나랑 송석훈이랑 휴가 갔다 왔잖아. 네. 외로워 죽는 줄 알았어 씨발. 둘이 얼마나 애틋하던지.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아니 차를 타고 가는 데 있잖아. 둘이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야. 막 그냥 달려가다가 막 씨발 둘이 눈이 한번 딱 맞추면 씩 웃어 서로. 그러다 바닷가를 갔어. 거기서가 정말 최고였어. 그 11월에 씨발 바닷가에 가가지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둘이서 아주 그냥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 그래요? 응, 이쯤 됐으면 둘을 좀 우리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니네 나중에 뭐 말 잘 들으면 내가 그때 찍어놓은 사진을 공개하겠어. 내 사진 동영상 다 찍어놨습니다. 정말 굉장했어. 오죽 있으면 여행 가서 외로움을 혼자 느꼈겠어. 그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괜히 말 걸고 그랬다니까. 가족끼리 오셨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그냥 가버리셨어.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까지 공부를 했어. 그럼 내가 보기엔 내일쯤이면 상관수 다 끝나겠다, 그치?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아니지. 여기 상관수에서 방정식 부등식과 활용이야. 근데 이쪽이 좀 어려워. 근데 솔직히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은 봐봐. 어려워 안 어려워? 내가 봤을 때 진짜 하나도 안 어렵거든? 특히나 방정식을 풀 줄 알면 누구도 풀 수 있어. 부등식도 풀 수 있어. 왜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는 뭐지? 방정식은 딴 거 필요 없고 얘들아 교점이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부등식은 뭐야? 앞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 꼭 단순하게 삼각방정식에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정식에 다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은 일단 교점이야. 맞냐? 그럼 부등식은? 방정식이 교점이면 부등식은 뭐야? 야 진짜 네가 한번 얘기해봐. 네? 방정식이 교점이면 부등식은 뭐냐고? 모르겠어요. 병신. 뭐지? 그래프. 다 그래프야. 뭐야? 뭐냐고 너. 지우. 뭐라고?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 왜 범이야? 자 뭐냐? 나연이 우리 학원의 마스코트. 좋다니까 또 병신. 한마디만 해 씨. 뭐야? 뭐지? 위치. 뭐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부등식이잖아. 그래 만약에 방정식이 등호면 부등식은 뭐야? 부등호. 부등호가 뭔데? 그래 크기잖아. 근데 크기를 그래프로 보면 뭐야? 높낮이지. 결국에는 부등식은 누가 위쪽에 있냐, 누가 아래쪽에 있냐 이걸 체크하는 게 높낮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 풀 줄 알면 부등식도 어때?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삼각방정식이라는 거는 잘 들어. 크게 문제 유형이 몇 가지야? 세 가지. 두 가지야. 점점 퇴화되는 것 같아. 진짜? 아니.
상하 방정식이 크게 문제 중에 몇 가지라고? 첫 번째 뭐 있어? 기본형이 있고. 두 번째 뭐 있을까? 시화형이 있어. 근데 너네가 명심할 건 뭐냐면 기본형을 풀 줄 알아야 누구를 풀 수 있어. 사실 치환형은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치환을 시켜놓고 나면 몇 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이 돼서 결국 문제의 마무리는 기본형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본형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책에는 몇 가지로 나와 있지?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들어. 그래프 이용법이 있어. 뭘 이용한다고? 그래프.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동경 이용법이라는 게 나와. 잘 들어. 그럼 그래프 이용법과 동경 이용법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봐봐. 저 둘을 같이 쓰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 하냐면 자 기본형 문제가 나와서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푸는 방식만 먼저 얘기할게.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 다시 뭘 그려?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뭘 확인할 수 있을까? 실근의 그렇지 개수를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정확하게 x가 얼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일단 실근의 개수를 체크하고 정확한 각은 누구를 이용해서? 동경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명심해.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초반에는 동경을 이용해서 구해야 덜 헷갈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누구는 동경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야.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우리 책을 보시면 거기 지금 기본형 문제 두 개 있잖아. 맞아? 뭐라고 써있어? 자, x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2파이 파원 관계는 0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1번에 뭐라고 써있니? sin x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일단 명심해. sin x가 1이다 이거를 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는 어려워. 매우 쉬워. 그러니까 x는 얼마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초반에는 무조건 어떻게? sin x 그래프 그리고 y는 1 그려서 교점 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sin x는 자 이것도 조심해. 뭐냐면 일단 sin x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나누지 내가? 4개. 그치 칸을 4칸 나눠. 일단 무조건 나눠. 그 다음에 약간의 왜곡이 생겨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니네 편하게 그리면 돼. 그치? 단 출발점은 어디? 그래서 얘가 지금 얘네들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왔어. 맞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각이 0은 포함을 시키지만 이걸 반드시 표시해줘야 돼. 누구는 빼? 얘는 빼야지. 됐어? 그럼 여기가 2파이고 여기는 얼마? 여긴? 여긴? 그럼 y는 1이면은 여기잖아 얘들아. 그럼 교점 몇 개? 하나. 좋네? 그럼 요 하나고 이때 x를 찾는 거지? 얼마야? 그래서 여기는 요놈의 작은 그럼 얼마? 이렇게 끝나는 거야. 맞아? 어렵지 않지? 근데 그 옆에 있는 2번은 뭐라고 써있니? 코사인 x가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잘 봐. 누굴 그려야 돼? 코사인 x를 그려야지. 그럼 코사인 x 그리려면 나연아 코사인 x 어떻게 생겼어? 다시 한번 해봐. 아니야. 좀 똑같이 한번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하려니까 어? 아니 어깨를 같이 그렇게. 아씨 말씀 뭐 짜증난다. 가서 저 박지우 시장 오라 그래. 자, 그래서 칸을 4칸으로 나눠. 괜찮아 여기까지? 근데 코사인의 출발점은 어디야? 어? 1. 그럼 얘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치고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어. 맞아?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괜찮냐? 그럼 여기 2파이, 파이, 2분의 파이 얼마야? 이건데 문제는 잘 봐. 2분의 1은 요점 어디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만나는 위치가 몇 군데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야. 맞지? 그럼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여기는 1,3면이잖아. 그치? 그럼 1,3면 우리가 아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특수각으로밖에 안 나와. 특수각이 아니면은 근의 구하라고 안 해. 근의 합이나 뭐 이런 걸 물어보지. 그치?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근의 합이 물어볼 때는 보통 뭘 이용한다고? 대칭성을 이용한다 그랬지? 근데 우리가 근을 구할 때도 사실은 대칭성을 이용하면 편해. 무슨 말이냐? 그럼 여기는 얘가 얼마야? 3분의 파이야. 60도. 맞아? 근데 우리가 사실 요거 그러니까 1,3면에 가면 바로 보이는데 이 4,3면에 가기 잘 안 보인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우리가 이 4,3면에 각을 잘 못 구하겠으면 누구 찾는 거야? 동경을 그리는 거고. 근데 이것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칭성을 이용하면 좋은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분의 파이잖아. 근데 얘는 여기에 대칭 맞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분의 파이가 될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게 가장 베스트인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지금 초반에 좀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 이걸 찾을 때 이렇게 해서 올사탄코죠? 그럼 여기서 몇 도가 돼야 돼? 60도가 돼야지. 여기 60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을 말한 거니까 2파이 빼기 각은 똑같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하 방정식 기본형은 한 요 정도 수준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보기엔 너네가 수능 볼 때 큰 문제가 없어. 내 말 알겠어?
그럼 이게 기본형이고 그럼 치환형은 어떻게 돼요? 치환형은 어떻게 되겠어? 시원. 자 치환형도 하나가 더 있네? 네. 아이 싫어 안 풀어. 자 치환형은 어떻게 되겠어? 자 8.8번으로 가볼게요. 자 8.8번 그러니까 똑같아. 1번으로 풀자. 뭐라고 써있어? 이사인. 이 사인 제곱 완전 족밥이네? 왜? 근데 사실 이게 족밥이든 안 족밥이든 비슷한 게 여태까지 이걸 보고 족밥이라고 한 이유는 뭐지? 이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이거야. 괜찮아? 네. 그리고 x에 대한 범위가 똑같이 0에서 2파이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거는 다 사인이니까 뭐 우리가 굳이 맞힐 필요 없지. 그럼 여기 코사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1 빼기 사인으로 바꿔주면 되지. 근데 그런 방식은 누구나 똑같아. 최대치수 구할 때랑 똑같으니까 사실은 생소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왜 안 돼? 돼요. 어떻게 되지 왜? 인수분해. 태성이가 없으니까 저 새끼가 인수분해 어떻게 돼? 어떻게 얼마지만 얘기해. 2, 1. 여기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바로 구하자. 그럼 sin x는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그래프를 한 대다 그려. 그래야 겹치는 거를 배제시킬 수가 있어. 그럼 얘가 얘기한 거는 이렇게 똑같이 xy 축이 이렇게 있으면 맞냐? 자, 내 칸을 똑같이 쪼개줘. 왜냐면 한 사이클이니까. 그럼 사인이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틀려? 자, 여기는 구멍을 뚫고 여기는 막아줘야 돼. 괜찮아? 그러면 이제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지? 1은 여기지? 그럼 우리가 이거의 답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건데 맞니 얘들아? 그럼 중요한 건 여기가 얼마야? 2분의 파이. 그래서 일단 얘는 하나 됐고 겹치는 거 없잖아. 그럼 이제 얘랑 얘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일까? 얼마야 나연아? 2분의 7. 2분의 7 파이는 한 이쯤에 있는 거야. 얘 아줌마야. 듣게 들었는데 제대로 못 들었네. 너 새끼 또렷또렷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자, 그럼 이런 거 이제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때 동경을 찾으라고 얘들아. 그러면 sin x가 봐. 이거 부호는 3분면 때문에 그렇지. 그럼 2분의 1이 되려면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각이 얼마야? 6분의 파이야. 근데 마이너스잖아. 그럼 1, 4하면 안 되고 2, 4하면 안 되고 3, 4면이지. 그럼 여기서 얼마가 돼야 돼? 6분의 10 파이가 돼야 돼. 하지만 각은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6분의 파이가 돼야 되고 각은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인 거지. 맞아? 근데 밑에가 원하는 건 뭐야?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파이잖아. 그럼 여기까지가 6분의 파이가 될 거란 말이야.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1가 2분의 1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풀라는 거지 나는. 그럼 여기 위치는 6분의 얼마야? 이거 되는 거고. 그럼 여기도 얼마야? 당연히 6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11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언더스탠? 근데 만약에 내가 동적으로 구할 거면 여기 6분의 파이하고 이쪽 6분의 파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요 놈과 여기는 이 놈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초반에 같이 이용하되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야? 이거 나중에 버리고 바로 여기서 한 방에 끝낼 수 있게끔. 근데 만약 문제를 풀다가 바로 안 보이면 얘들아 그때는 다시 일로 가도 돼.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이쪽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야? 삼각 방정식이면 삼각 부등식은 지금 문제 푸는 거랑 다른가? 똑같아. 그럼 삼각 부등식이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여기 봐봐. 요걸 갖고 내가 값을 한번 해볼게. 삼각 부등식이면 문제 어떻게 나와? 삼각 부등식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끄트머리에 구멍을 뚫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얘기하면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지. 그럼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큰 데가 어디야 여기서? 아까 여기가 2분의 1이었잖아 얘들아. 맞아? 그럼 2분의 1보다 큰 데면 여기지? 그럼 어디? 여기. 근데 아까 밑에가 여기에 구멍을 뚫어놓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 등을 넣었다고 치자. 괜찮아? 그럼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는 얼마? 0. 왜냐면 이거 x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 그럼 0에서 x는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언더스탠? 그리고 이쪽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건 얼마에서? 3분의 5파이에서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리고 x는 어디까지? 2파이.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왜? 그치? 이 파이는 원래 범위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항상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 막아주는 게 그런 이유인데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굳이 뭐 안 해도 나중에 실수 안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등식 푸는 방식과 방정식 푸는 방식이 어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일단 시간을 줄 테니까 자 어떤 걸 보냐면
자, 기본 2-3번. 발전 5번. 아니다. 발전 5번. 그리고 발전 8-2번을 한번 풀어봐봐.